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말통신 제 12호를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 이유가 익산 총부에서 발간되는 연구부에서 발간되는 이 월말통신하고 경성 그다음에 영광 세 군데에서 합편이 되어 양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문을 닫아주세요. 좀 제습을 해놨는데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가지고 계신 게? 117조. 117쪽. 자, 117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후에는 대종사님 법설이 두 편이 실려 있어요. 두 편이 실려 있고, 이 발행 월말통신 제 12호는 14년, 원기 14년, 서기로는 1929년이에요. 1929년 기사년이고 뱀띠에네요. 2월호입니다. 그러니까 원기 14년 1929년 2월호예요.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제 공부계로는 이 공부계는 이제 법설과 회설이 실려 있어요. 법설이 두 편이 실려 있고 사업계로는 이제 익산, 경성, 영광 세 군데에 이제 법회 예배록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소화 3년도 본의 결산 보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소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왕의 연호예요. 이것이 그때 우리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일본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간지나 우리 연호를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라고 하는 것은 소화는 일본의 히로히토 왕의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왕이 새롭게 왕이 오르게 되면 그 왕이 쓰는 연호를 정합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보면은 평성 헤이와 이렇게 지금 연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헤이와 지금 몇 년이다. 그러면 서기 몇 년도 쓰지만은 자기네 왕의 연호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소화 3년은 지금 소화가 히로히토 일본 왕이 1926년에 왕이 올라요. 그럼 1926년이 소화 1년이야. 원년이니까. 그럼 소화 3년이면 26, 27, 28년이에요. 1928년. 그러니까 이게 소화라고 하는 연호가 1926년 히로히토라는 일본 왕이 1926년에 즉위를 해서 이때부터 소화라는 연호를 썼구나. 그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대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1912년이에요. 이 1912년이 대정 1년인데 이 대정 연호는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길룡리에 가면 제명바위 있잖아요. 옥녀봉 밑에 정관평 바다를 막고 우리가 바다를 막은 기념으로 하나 세웁시다 했던 것이 바위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새겼는데 거기에 보면 대정 7년 4월 시작해서 대정 8년 3월에 마쳤다고 그게 나와요. 이 대정이라는 연호 거기 나와.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것을 굳이 일본 연호를 우리가 알 것은 없지만 우리 역사를 봄에 있어서 대정이라는 연호가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소화라는 연호가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은 이 일본 대정 왕의 아버지는 이제 명치라고 연호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명치는 메이지. 우리가 일본은 예전에 메이지 유신 들어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명치 연호를 쓰기 전에는 일본은 무신 정권이야. 마쿠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던데 일본은 왕만 있다가 이제 이 1867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왕이 다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가 1912년에 이 양반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1912년에 즉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예회록의 첫 번째는 총부, 그다음에 경성편이 있고 영광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회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설. 배업을 완성하도록 용왕 매진해라. 용감하게 매진해라. 그런 뜻이에요.
병진년은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던 1916년이요. 병진년 늦은 봄이니까 대종사님께서 4월 28일 날 대가 가셨잖아요. 이게 그것을 뜻합니다. 백수의 궁항에서, 이 궁항은 외딴 이 총구석을 말해요. 그 백수의 그 시골에서 수삼 몇 사람의 동지가 휴수공명, 이 휴자는 이끌 휴자예요. 수공명이가 함께 손을 잡고 소리를 냈어요. 뭘 하자고? 대종사님의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 세계사업 하자고. 고고의 산성을 바란 본해도, 고고는 이 울고자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 태어났어요 깨갱깨갱 울잖아. 깨갱깨갱은 아니구나. 의왕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에 그 태어나는 소리를 시작한 지도 벌써 원기 14년이니까 14개 성상, 14년이란 그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경성영광 부안 등지에 기계 몇 개의 기초를 정하여, 경성영광 부안에 지금 이제 교당이 세워졌어요. 그런 기초를 정하여 날마다 이것이 융창하여 감은 창립의 의무를 띤 우리로 하여금 만강이 가슴 가득 이 흔히 환희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바이다.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거예요. 14년이나 세월 동안에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교단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단이 뭘 발전을 겨우 경성, 영광, 서울 세 군데 있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찰만큼 발전했대요. 이게 지금 감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제 이때에 있어서 한갓 환희만 기뻐만 할 것도 아니요 자만할 것도 아니요 오직 더 일층 용왕매진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그런 이 분발심을 내야만 창립자인 우리의 떳떳한 의무라 할 것이다. 총괄적 사업이라 칭하면 그 중에는 개인의 가정사업도 있고 공중의 단체사업도 있으며 선업과 악업이 있어서 우주가 호대하고 물물이 부존하니만큼 사업의 범위도 역시 층층부릴하다. 층층 입장에서 하나로 우리가 뼈울 수가 없어요. 다 층층이 다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겨우 배태기에 이제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발전기의 한 걸음을 뛴 우리의 사업이지만은 그 목적과 기관으로서 저 세상 모든 사업에 참조해 보면 우리 사업은 여한 명사를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가치로 평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 사업의 목적은 한 가정과 한 사회만 위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기관은 한 영체만 구간하여 형성한 것이 아니다. 안미한 어두운 인생의 앞길을 개척하여 우체한 자를 명철한 대로 악한 자를 선한 대로 나고자를 다시 갱생의 길로 인도하자는 목적이요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 다 같이 결함과 결축이 없이 우주의 낙원에서 영원한 낙생활을 무르히 계속하자는 기관인 만큼 위대한 포부를 가진 것은 우리의 취지서가 이미 증명한 바이다. 그런데 거세의 인생은 그 세상의 인생은 대개 몇 개인을 위한 가정사업과 정신과 육신을 희생하여 일생을 무료히 바치는 반면에 하다 못할지언정 전 인류를 위하여 행복을 줄 수 있는 도덕의 사업자라는 말부터 정말로 영장다운 인생의 장쾌미를 갈승할 바이야. 장하고 상쾌함을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말이지. 그러나 우리 사업의 범위가 여사이 이와 같이 위대한 이만큼 그 사업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의무가 또한 중대하다. 우리는 한 가정, 한 사회, 한 단체만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 세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생의사라고 그래요. 생명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1년에 성취할 것도 아니요 10년에 종결할 마칠 것도 아니요 짧아도 일생쯤은 희생적 노력을 더하지 아니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요 또는 몇 개인의 힘만으로도 성취할 바가 아니다. 오직 모든 동지가 일심합력적 정말로 분투를 정말로 아주 열심히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결코 소기 기대했던 바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이다. 시대는 날로 변천되어
암암 칠흑 같은 어둠으로부터 신요 새벽에 저 서광이 비춰오는 이때에 아직도 깊이 잠들어가서 그런 혼몽 중에 이 빠져가지고 각성하지 못한 우리 회우가 적지, 우리 동지가 적지 아니하니 거대한 사업을 이 앞에 둔 우리의 처지에서 어찌 통탄을 금할 바이랴. 각성하라, 발군하라 모든 동지여. 저 서성 서쪽의 성인 누구요? 야소, 예수님을 말해요. 야소, 예수는 제세 3년의 법으로서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만 그 행적이 있어. 그 안에는 행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3년의 그 법을 펴신 이 것만으로도 능히 동서의 종교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나니 차는 이어서 야소 예수의 법을 준봉하는 성도들의 악전고투한 그러한 이 끼친 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항차 하물며 우리에게는 종사주께서 단연간 설법이 계셨고 그 법을 운용할 기관의 대체는 구성된 금일 오늘에 우리의 결심만 굳고 능력만 있다면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사업이 어찌 그 서양인들의 정말 굴복할 바이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법을 내심은 이 법을 펴신 것은 종사주에게 있고 그 법을 널리 확장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느니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아는가 모르는가 또는 우리 사업의 근본을 돌아볼진데 우리의 사업 성취가 반장과 손바닥 딱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용이함 쉬운 것을 우리는 정말 단정한다. 세상은 요적하고 고요하고 인심이 깜깜할 때에 영광의 그 벽지에서 몇 사람의 동지가 합심 노력한 결과로 이만한 사업의 근거가 정하였거든. 하물며 지금은 다수의 동지가 삼강령의 기차에 삼강령은 뭐죠? 우리의 정실경사령무 작업체 사막을 말합니다. 이런 사막의 그런 그 깃발 아래 집중하였고 겸하여 다소의 활동 토대를 얻었으니 협태산이 초북해난 이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기 맹자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맹자에 나오는 글인데 이게 태산을 끼고 이렇게 북해를 저 북쪽 바다를 뛰어넘는다는 이 용맹이 정말 그만큼 크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오인의 물론 능하지 못할 바이나 이에 하나에서는 오인이 영이 않을지언 편안히 또는 차라리 그 편안하지 않을지언정 불능함이 아니니 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바가 아니요. 저 태산을 끼고 저 북해를 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 쉽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불재중 재생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못할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갱일증 다시 한번 불력을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음을 발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니까 용맹스럽게 우리의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자는 그런 지금 회사를 쓰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영광이나 경성, 서울에서 이 회사를 읽어보면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냥 두 손을 불끈 쥐고 해 나가보자는 마음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좀 나갔죠? 마음이 불쑥 이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자, 익산편을 보겠습니다. 익산에는 대등사님이 계신 총부니까 공부계에 법설 지금 2편이 실려 있습니다. 명예욕으로서 명예를 타락하게 하는 실증 이렇게 쓰네. 실계를 이렇게 대등사님께서 이제 법설을 좀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전남 영광 땅에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흉년을 당하여 약간의 전곡으로 인근 빈민을 구휼한 후 도와줬어요. 항상 송덕 내가 이렇게 좀 덕을 베푸는 것을 좀 나타내 주길 바래. 송덕해 주기를 바라거늘
동민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비석 한 개를 세워서 그 은공을 표창하였더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우리 굶을 때에 이렇게 좀 도와줬다는 것을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석비 비석이 만족하기보다 비석이 좀 아담했나 보죠. 성이 안 찼어. 그러니까 만족하기보다 나에 다 쓸어버리고 스스로 거액의 금전을 내서 좋은 돌을 구해다가 송독하는 문구를 거기다 딱 새겨가지고 그것을 세우고 웅장한 비각을 비를 세우고 그 비를 또 이렇게 그 비 맞지 말라고 비각을 또 세워놔. 비각을 건축하느니라.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거리거리 모아 앉으면 그 사람을 참 욕하고 비난했어요. 김광선이 이 말을 들었다가 회화에 발표하였더니 종사주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 경전이랴.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 수만 원의 기부한 이보다 더 큰 공덕이 되었다 하겠도다. 어찌 그러냐 하면 수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쓰면 곧 없어지는 것이로되 그 사람이 이 말은 쓰되 없어지지 아니할 경계의 정말 말의 표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경전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볼지어다. 그 사람이 지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했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있던 명예까지 타락된 일이 아닌가. 5척의 치동, 그러니까 5척은 한 척이 한 30cm 되는 5척이면 150cm 되겠네. 5척의 치동, 이 치자는 어릴 치자니까, 그러니까 5척이 이렇게 작은 그 어린 아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비열하게 알지 아니할 자 없을 것은 물론이다. 그런 거로 우치한 사람이라는 것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부처와 서면은 따로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연한 책임만 행하건만은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 아니라 하시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줬으면은 그걸로 끝나지. 좀 크게 세우지면 이렇게 자기가 부숴버리고 자기가 지읒겼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명예를 구하다가 오히려 명예를 자기가 그렇게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한 것을 우리가 좀 봅니다. 이게 수행품 아니 인도품 54장 말씀. 인도품 54장 말씀. 이것을 딱 보고 인도품 54장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54. 부호한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약간의 전복으로 이웃 빈민들을 구제하는 후에 항상 송덕하여 주기를 바라는지라. 동민들이 의논하고 비 하나를 세웠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다시 비를 세우고 굉장한 비각을 건축하거늘 동민들이 그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험담과 조소가 적지 아니한지라. 김광선이 이 말을 듣고 휴할 시간에 발표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전이로다. 그 사람은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의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따로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이다. 그 내용이 비슷하죠? 네. 근데 이게 정돈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편의 법설이 더 있어요. 배우는 정성심이 있는 원인과 없는 원인입니다. 어느 때 종사주께 없어 목 뒤에 습종이 발생해. 근데 여기 목 뒤에 이쪽에 종기가 나서 대종사님께서 종기가 나서 일이 어느 의원에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실 새 하루는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일러 가라사대 내가 그일 요 며칠 내에 의원에 다니며 한 감상된 바가 있노라. 근본에 여러 사람의 그런 권하는 이야기에 의해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어쩐 일로 치료받는데 성의가 나들 아니하며 날이 좀 추워도 의원에 가기 싫은 생각이 나고 치료비 드는 것도 몹시 아까움으로 그 원인을 더듬어 본즉 내가 내 병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대종사님도 추우면 치료받으러 가기 싫고 돈 드는 거 보면 좀 아까운 마음도 나고 그러셨네요.
이 같은 습종, 종기쯤이야. 뭐 그리 걱정할 것 무엇이나 나서도 좋고 안 나서도 그리 큰일 될 것은 없겠지 하고 그냥 심상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당에 이것 아니고 치고 두면 큰일 납니다. 장차 웬 두상이, 웬 그 머리에 이것이 그 종기가 벌어져서 발저 자리에 맨 이 밑자리에는 큰 종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썩 힘듭니다 하고 간절히 말하여 주는 의사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고 뭐 그럴라드냐 하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로되 어떤 사람은 저 의사가 주사 때나 놓고 수수료와 약값이나 참 욕심나서 그 대단치 않은 것을 보고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구나 하고 넘겨서 생각할 수도 없지 않을지다. 이해가 되죠? 아 이거 치료 안 하면요 나중에 머리가 그냥 동굴 같아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가 돈 벌라고 겁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데 성의가 없을 것은 참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겠죠? 저것이 나를 불러먹으려고 작정했네. 주사나 주고 약이나 이렇게 주려고 더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그 병 치료하는데 성의가 없을 것은 자명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자기의 병이 꼭 큰 병이고 정말로 고치지 못할 그 악질인 것을 자각하여 고치지 않으면 장차에 이 신명, 목숨이 위태할 것과 전염성이 있어서 인간 사회에 섞이지 못할 폐인이 될 줄을 확실히 아는 이상 저 의사를 믿어주기를 천사와 같이 하여 이 천사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황제라고 하는 이 그 의술인이 있었어요. 그 황제를 보좌했던 그 의술이냐. 그 천사와 같이 하여 1호 털어끝만큼의 의심이 없을진데 그 의사가 청하지 않았더라도 병자가 자진해서 성의껏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때에는 의사의 지도하는 대로 침을 맞으라 하면 아무리 아플지라도 견디어 맞을 것이며 약을 먹으라 하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사양하지 않고 먹을 것이며 의원의 다니기 괴로운 줄도 모를 것이요 금전, 돈 소비되는 것이 아깝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못 그 병 낫는 것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본회에 공부하는 여러 사람의 일과 맞춰 보았노라. 선원, 지금 입선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저 육신병자의 병원에 입원함이나 다름없고 제가 선으로 내용하는 자는 저 병원의 통원 치료함과 흡사하다. 입원하고 통원하고 입원한 사람들은 선원에 아주 들어와서 선을 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집에서 잠자고 왔다 갔다 하면 통원 치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비유를 적절하게 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제분에게는 어떠한 병이 있어서 치료하고자 하는가? 그 병명은 총괄적으로 마음병이라 하겠지만은 마음병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여러분은 각자의 병의 그 모습을 잘 아는가? 여러분도 각자의 증상을 잘 알아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자각을 아까 말하던 육신병자의 깨움과 같이 있었으며 선생을 신봉하기를 또 그와 같이 하였을진데 선생이 서로 불친절한 눈치가 있고 동문하구가 모두 정답지 않은 기색이 보이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의 말과 마음의 아픈 경계와 책망이 있을지라도 모두 너그러이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하는 것이 오히려 달고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병이 대병 아주 큰 중증이고 악질인 것을 알지 못하여 고쳐도 무방 아니 고쳐도 무방 이렇게 된 사람은 결코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아니하면 공연히 선생의 눈치와 동문하고의 태도나 살피며 모든 일이 의심나고 모든 일이 거슬리고 모든 일이 괴롭다가 필경은 중도에 퇴락하고 마나니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그런 병상, 병의 그 상태를 묵묵히 발견하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꼭 못 쓰겠다는 자각을 얻어오라. 그러한 연후에야 가르치기도 힘들지 않을 것이며 배우는 데에도
고장이 적으리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각자의 마음병 증세를 잘 알고 내가 마음병을 꼭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날 때에 공부의 성의도 나는 것이지, 그런 거로 뭐 없이 뭐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성과가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성심, 그런 성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내가 내 마음 병을 고치려고 하는 내 마음병 상태를 알고 모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병을 정말로 내 중증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저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내가 치료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는 꼭 같지는 않지만 수행품 56장 말씀하고 지금 거기에 실려 있는 말씀인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수행품 56장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공부계에 우리 회설 한 편하고 대종사님 법설을 두 편을 좀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업계를 한번 볼까요? 삼예회록입니다. 삼예회록. 여기는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이때 저기 음력 2월 6일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이면 뭐가 돼요? 자, 11월 6일에서 그 다음에 2월 6일이 동선이요. 겨울선. 그죠? 그 다음에 그 양 음력으로 5월 6일에서 6, 7, 8, 8월 6일까지는 하선이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에는 이 동선, 하선 해가지고 3개월 선을 4번을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무 출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 4번 쓴다면. 그럼 4번 쓴다면 동사, 동하 2년 걸리겠죠? 2년을 선을 4번 나고 나면 내가 전무 출신 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서원서를 낼 수 있어. 예전에 지금 같은 뭐 저기 우리 대학 교육기관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2월 6일이니까 지금 겨울 동선 해제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녀 3개월간 그 선이 남자가 17명, 여자가 16명. 성적표를 1등부터 10등까지 쭉 이렇게 주었다니까. 이 성적을 내는 것은 3개월 선나니까 90일 동안 내가 출석을 잘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좌선, 경전 해와서부터 각각의 과목에 대한 점수를 각을 병정으로 점수를 줘서 해가지고 보니까 남자 1등이 476점이고 여자 1등 보통 한 500점이야. 여자가 성적이 더 좋더라고. 자, 그리고 음력 2월 16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단회입니다. 단회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견 심의가 있었어요. 의견 심의가. 다음 의견 심의에 입 들어가서 송모 씨 구두로 한 건을 제출하니 이 조항 찾아보셨어요?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거기가 12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의견 심의에 들어가서 송모 씨 구두로 한 건을 제출하니 찾으셨어요?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그럼 그 의견을 무슨 의견이었냐 볼까요? 송모 씨 말하기를 본회의 공부계로는 6명부가 있고, 여기서 6명부는 뭐냐면 공부계의 단계가 우리가 요즘에는 법의 등급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온 보통부, 특신부, 법마 3전부, 그 다음에 항마의, 출가의, 열애이죠. 6단계를 그때는 6명부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보통부냐, 대강 열애부냐, 이 명부 이름을 거기다 적는 겁니다. 6명부가 있고 사업계로는 10안록이 있어서 모든 회원의 공부 정도와 공의 유무를 따라 등급을 정하여 주는 방법이 있사오나 나의 그런 뜻으로 나의 의견으로 한 가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이 비록 6명부와 10안록에는 고등한 합격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특별한 뜻을 세워서 선행을 가진 자가 있사오니 이를 정밀히 조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표창하는 것이 본성상 일대 방법이 될 듯하오니
만약 의견을 채용하기로 할진데 그 방법은 교무부에서 특선 표창안이라는 책자 한 개를 딱 만들어 놔서 본회 창립 여론 11조에 가여 매년 1차씩 조사 등록하였다가 3년간 성적을 종합하여 1회씩 회중에 공표하기로 하옵시다. 이 안은 만장일치 찬동으로 가결되고 즉시 종사부의 감정을 받아 감정 산순한 갑을 받았어요. 따라서 무수한 찬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기타 별 의견은 없었고 도원 간장에 대해 이 도원은 복숭아밭이죠. 복숭아밭 사이사이에 뭘 좀 심을까요? 이렇게 의견이 냈어요. 장시간 협의한 바 농업부에서는 생지황을 재배하기로 하고 인재양성부에서는 서고, 이 서고는 그 수박이에요. 이 수박을 재배하기로 결정한 후 3, 4, 5로 둘러앉아 각기 자기에 부족된 단원의 일기 성적 조사를 행하고 자리를 파하니 때는 오후 5시 30분이라. 이때는 그 두 번째 예회는 오전에 와서 오후 5시 반까지 예회를 했다니까. 이렇게 단별로 돌아앉아서 이렇게 상의도 하고 5시 반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본관의 근황 나오죠. 네. 본관의 근황. 여기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총무에 뭔 일이 있었냐? 본관의 근황. 전월서부터 착수한 양잠실 건축은 계획이 당초보다 훨씬 확대되어 건축비 700원 예산하였던 것이 1,000원에도 얼마를 초과할 모양이에요.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하면은 계획을 이만큼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가지고 돈이 막 늘어나는 거야. 우리 군소회장님은 집을 혹시 지으셨어요? 네? 집 지으셨어요? 예. 새로 집을 신축하셨어? 시골집을? 그 지을 때 예를 들면 집 지을 때 내가 1,000원 가지고 집을 지으려다 계획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것도 늘고 저 집이 공사비가 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700원 예산했는데 지금 1,000원도 더 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를 초과할 모양이고 가양 집의 모양은 12칸 통방에 12칸짜리 집인데 안에 그냥 툭 털렸어. 방이 방음이 나는 게 아니라 통방에 함석으로 지붕은 함석 지붕이에요. 엄연한 일대 건물이 형성되었다. 사용 방침은 한갓 양잠실에 그칠 뿐 아니라 예전에는 봄누에 가을누에 누에를 2번 했어요. 여기 큰 방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기둥 세우고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에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누에 키울 때는 그렇게 누에 양잠실에 그칠 뿐만 아니라 누에를 치고 나면은 그걸 싹 걷어내고 통방으로 큰 방이 되니까 공회당으로서 참 최적의 조건을 갖출 것이다. 종사주께로서는 매일같이 한시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이 집 짓는 데에 나와서 감독하시며 서무부장 대리 오창건 씨는 동문서주하여 식사도 때를 맞추지 못하는 중이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동선 비용을 장만하기 위하여 본관 거주인 무산자 제시로 농업단을 조직하니, 그러니까 그 총무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나 지금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동선하선 3개월 전에 들어가려면 선비를 지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단을 조직을 했어요. 이동환, 김광선, 이봉우, 이호춘, 이준경, 박대환, 박노신, 성정철, 권대호, 전종환, 송봉환, 김경철 이 12사람인데 이 사람이 농업단을 조직을 해서 이 강연화 씨가 이제 밥해주는 공양인이 되고 이동환, 김광선 2사람이 이 총괄을 맡아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해선 직후로 2월 6일이죠. 해선 이제 그 겨울 동선이 끝나서 선이 끝나고 난 뒤로 문맹 퇴치를 목적하고 야학을 개시하여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개시해서 본관 거주인 20사람 정도로 1반, 2반 20사람 10명씩 나눴나 봐요. 1반, 2반을 나눠서 한문 및 기타 일용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양으로 20여일 계속 하다가 종사주께서 말씀하시되 아직껏 여러분의 일기 공부가 능하지 못하여 경계를 당해도 당한 줄을 모르고 취사할 곳에 취사하는 정신이 서지 못하는지라 이와 같이 미약한 심령으로 야학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냐 하여 책임이 너무 과중하고 보면 도리어 우리의 주장이요 우리의 목적인 공부상 등한 후퇴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제부는 당분간 야학을 준비하고 일기의 방식을 순숙
하도록 일기가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함이 어떠할꼬 하셨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낙종 청명 즐겁게 이 대종사님의 명령하심을 받아 모시고 근경은 근래에는 매일 저녁 8시로 비롯해서 동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대중이 집합하여 당일 각자의 경계 처리한 것과 일기 방식의 이해를 문답하고 자리를 파하는 중이다.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말하는 이 양잠실은 총부에 가면 공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총부 들어가서 성탑을 쭉 가다 보면 그 종법사님 계시는 종법실이 있고 종법실 강의 오른쪽에 그 양철 지붕 집이 있어요. 여기가 공회당. 이게 대동사님께서 여기에서 설법을 제일 많이 하셨어. 처음에. 그 다음에 대각진 지어지거나 대각전으로 가셨지만 여기는 오늘날에는 공회당이라는 건물이에요. 총부 가시면 공회당이에요. 12칸 여기서 하시면 대동사님께서 12칸이라고 하면 저기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건물 길이가 커봐야. 근데 그냥 부항부항하게 야 저 뒤에 누구냐 가물 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 형진교부가 있구만. 저기 멀리 야 너 누구냐 가물 안 보인다 어떻게 방이 크다고 막 그냥 말씀을 재밌게 하셨대요. 자 소화 3년도 본의 결선보 여기 지금 소화가 나와요. 소화 3년이니까 1928년도 28년도 지금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몇 년이니까? 1929년이니까 1929년 총회 때는 1928년도 가는 거예요. 소화 3년도 본회 결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쭉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고 두 페이지 넘겨서 보면 127쪽에 손익 대조표라는 게 있어. 127쪽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손익 대조표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토지 엄답 준공 신청 및 측량비라는 항목이 나와. 찾으셨어요? 네. 중간쯤에 토지 하고 엄답 준공 신청급 측량비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10년 전에 1918년에서 19년까지 이 정관병 바다를 막았잖아요. 네. 바다를 막았으면 논을 만들고 하는데 이때서야 이제 논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연구원 군청에다 신청해가지고 지적지사가 나와서 측량하는 겁니다. 1929년. 이 근 10년 가까이가 이 논을 조금씩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 논의 꼴이 맞춰지는 거예요. 바다를 1919년에 막았는데 1929년에서 이제 측량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구체 반상이라고 나오죠. 방원시 부채 금덕일 박원석 나오세요? 알았어요?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510원 이때 갚았어. 510원. 이게 이때 대종사님께서 1910년 방언공사 할 때 저축조합으로 숫장사를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방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모자랐어. 그 모자란 돈을 빚을 얻었는데 그 영광의 그 당시 이웃말이 부자인 이 금이 아니라 김덕일이라고 하는 부자한테 빚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허가 과정에서 이 박원석이라고 하는 익산 이제 제자한테 빚을 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 빚 갚는데 510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장 넘겨봅니다. 반대편에 자 그래서 129쪽에 보세요. 우 결산 표시를 보시고 본회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찾았어요? 네. 네, 거기를 읽겠습니다. 자, 본 결산 표시를 보시고 본회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손금, 손해 나는 금액이 어찌 이렇게 많이 났는가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위에 보면 당기 손해액이 288원 77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내정을 한번 고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잠재하여 있으니 즉 본회는 본래의 기성 기업이 없이 모든 것을 새로이 건설하여 사업의 기관을 버려놓고 공무인의 토대를 만들려 하며
가옥을 건축하느니 황무지를 개척하느니 교과 재료를 인쇄하느니 기타 여러 방면으로 예산하지 아니하였던 비용이 층생척출량 또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거듭내서 나와서 오른쪽과 같은 손해의 숫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본회의 발전 경로를 회고할진대 또한 가히 놀랄만한 그 장족의 발전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것이 저 손해본 금액으로서 얻은 대상의 가치라고 자신합니다. 그러고 영광에서 소출된 이익 중에서 그 전 방언 시대의 무명 부채 옛날 빚 500원을 변상하였으니 사실상으로는 이것도 손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빚을 갚았으니까. 그죠?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영광에서 나온 소출은 순이익이 될 듯한 가능성이 있사오니 청윈한 여러분께서는 좀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추이 또한 영광에도 농업부 창립자금이 142원이 있다 하나 단기 의원하신 분의 이름과 내역을 알지 못하여 여기 의원안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본 결산서에 자산으로 잡지는 못하였으니 여러분 참 살펴주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한 장 넘기셔서 3예외로 경성 서울 쪽 3예외록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좀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쭉 한번 보는데 2월 6일 예만 볼게요. 금일은 예회요. 아울러서 익산 본관과 영광지회에서는 동선 해제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다. 우리 경성에서도 일찍부터 창신동 지구에 모였다. 이 공주는 대중공양의 자료를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말하되 오늘은 본회의 3동 동선 해제 날이니 우리도 입선을 못했을 망정 해제식 축하연으로 점심이나 하여 먹고 함께 유쾌히 자유로이 놀자 하시니 회중은 그럽시다 하고 동의하였어요. 놀자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네요. 오전은 335로 작반하여 연불도 하고 규약서 연습도 하여 자유로이 공부를 하다가 오후에는 회중이 함께 즐거이 공양을 하고 동 1시경에 이 공주가 출석원을 부르니 합 11명이요. 그 외에는 병이 있어서 또는 사고로 불참되었더라. 이 정원씨의 특청을 받아 이공주, 김삼매와 조정건 세 사람은 몇 종류의 본회 참가를 하고 유쾌히 놀다가 동 4시경에 산회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고 한 장을 넘겨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지방 여행 시 보아두었던 일, 경성 이 공주 용무가 이렇게 감상을 실었어요. 저는 무진년 겨울에, 무진년이니까 지난 여기 13년 1928년 겨울이에요. 지난 겨울에 어느 지방 부호의 모친 수연을 회갑잔치를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굉장하고 성대한 품이 아마 비용도 수만 원 든 모양이었습니다. 가옥에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음식 준비도 풍부히 하여 가지고 저의 친족은 물론 타관의 손까지 청하여 수백리 내에서도 외에서도 바깥에서도 참 손님이 상당히 많았으며 기녀, 광대, 고인 그러니까 이게 차하는 사람까지 다 불렀나 봐요. 30여 명을 또한 각지에서 불러다가 근 열흘을 매일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나를 보냈으니 그 잡기의 비용만 하여도 아마 우리 불법연구의 창립 첫 회의 1, 2등은 넉넉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1대1에 우리들의 1등이 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4,000원이요. 4,000원이면 원기 12년 1회 1등이요. 사업성적으로. 이게 이 4,000원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이게 진정한 거예요. 얼마나 열흘씩이나 30명의 광대랑 저기랑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도 불렀으니
1, 2등은 넉넉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웅장하다고 소문이 나누니까 인근 촌인 마을 사람 물론 수천리 바깥 마을에서도 남녀노소가 악기였던 의복은 다 되어 있고 수백 명이 그 구경을 왔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좋은데 놀려서 정신을 못 차리며 입에는 침이 마르도록 집과 주인의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집도 좋다. 선경이나 선경이여 저 굿좋게 보아. 참 그 마누라는 팔자도 좋지. 하늘이 하는 마누라라. 이 동절 이 겨울에 일기양차 날씨 한자 따숩고 좋아. 하도 굿이 좋은 게 촌가 자기 집에 이 중간 자기 집이요. 자기 집에 갈 정이 없네. 하니 또 한 사람은 부자거니와 그 아들이 효자네. 모두 하늘이 낸 사람들 아닌가 하며 각각으로 짓거립니다. 공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보기에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물론 칭찬할 것도 없는데 저 촌사람들은 칭찬을 하는구나. 촌사람들의 칭찬이라도 막 칭찬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내외 손님에게는 무수한 음식이 왕래하나 그 수백 명의 마을 사람을 대접할 준비는 별로 없었으니 따라서 밥 한 술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픈 배를 참지 못하여 나중에는 그 귀빈이 먹고 나오는 상에 음식을 훔치다가 들켜서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실로 야단법석이 납니다. 아까의 그와 같이 칭찬하던 그 마을 사람은 태도가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더이다. 구경은 좋다마는 배가 고파 할 수 있나? 눈은 풍년이여 입은 아 이거 마음 아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야 이거. 눈은 풍년이여 입은 흉년이니 더욱 죽겠다. 소문에는 이 굶주린 사람을 주네 의복을 주네 하기에 잘 얻어먹고 굿도 보고 할 양으로 새벽부터 왔더니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배가 고프니까 굿도 보기 싫다 하고 그만 다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는 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옛 글에 군자는 제물로서 발신의 재료를 삼고 소인은 제물로서 그 몸을 망하는 그런 기관을 만든다 하였더니 과연이로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대학에 나와요. 대학. 사서, 유교 사서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글이에요.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 발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선 이 집 주인을 보더라도 수만 원의 돈을 쓰고 도리어 저 수백 사람에게 원망을 사고 욕을 먹으니 차라리 그 돈은 안 썼으면 저 욕은 안 먹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종사주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 돈 많은 부자와 권위 있는 세력가에게서 까딱 잘못하면 죄를 많이 짓는 것이다. 어찌 그러하냐 하면 그 돈과 권위를 당연히 쓸 곳을 택하여 쓴다면 물론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고 보면 당연과 부당을 취사할 겨를이 없이 생각 내키는 대로 행하기가 쉬운 까닭이라고 하신 그런 아주 깊고 간절한 그런 경구가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공주는 또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만약 공주가 그 잔치의 주관이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같은 돈을 쓰고라도 정말로 화치 있고 빛나고 정말 효용성 있도록 할 것인가? 나 같으면 다른 잔치는 다 그대로 성대히 하고라도 그 중에 그 기녀 그 15명에서 10명만 쓰고 5명에게 드는 비용 기백원만 삐어가지고 몇백원만 삐어가지고 빈터에 자리를 잡고 밥 많이 짓고 떡 많이 하고 국 많이 끓여서 며칠이든지 그 원근 멀리서나 가까운 데서 온 마을 사람들의 배를 불려놓으면 욕은 고사 말할 것도 없고 도리어 수백 사람에게 얻어듣기려운 칭송을 들을 것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잔치를 앵간히 하고 그 비용금을 세세생생히 유지할 공익사업에 쓴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일시적 불쌍한 사람에게 옷 주고 밥 주는 데에 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몇백 원만 아껴서라도 이렇게 그냥 밥 짓고 국 끓여서 사람들 대접하면 그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대종사님은 아니 여기 우리 그 구타운 이공주 종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튼 먹는 데에 다 소비해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공익사업에 희생하면 그 공익사업에 희생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지어질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감상이 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영광편 이제 소식이 쭉 실려 있어요. 자, 영광에는 이 월말통신사 소식을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할 사람이 없어서 소식지를 못 보내서 미안하다는 말이 첫 번째 글이 있고요. 두 번째 3예외를 두 번째 봅시다. 134쪽인가요? 네. 3예외로 음력 2월 6일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이미 정한 월예외요. 겸하여 무진년 3개월 동선 해제일이다. 음력 2월 6일이니까 오전 10시에 조갑종시 사회로 개회하고 출석원을 전명하니 최남경시 외 남녀합 31명이더라. 송모씨의 인도로 심경을 여기 제가 송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그다음에 대산종사님까지는 그 한자 이름자를 부리지 않고 그냥 모라고 제칭합니다. 송모씨 인도로 반야신경을 독창한 후 송벽조씨 등단하여 입선인에게 축사와 제가 하여도 제가 공부를 계속하여 잘하라는 부탁이 있었고, 제가 한다는 뭔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자 집가자잖아요. 여기 지금 그 영산 그 출장소에 와서 좀 선을 놨으니 입선을 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집으로 가더라도 제가 하여도 집에 가서라도 그 제가 공부를 계속하여 잘하라는 부탁했었고, 그 다음에는 입선인이 3개월간 심신상 소득을 각자 발표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완철 씨의 몇 사람의 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송벽조 씨 다시 등단하여 입선인에 대한 축사가 있었으며, 또는 입선 못하고 6일만 보는, 여기서 6일만 본다는 게 뭐예요? 6, 16, 26 그 예회날 예회만 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6일 보는 것이 제가 선공부의 길을 밝혀서 전진케 하고 응용취사의 복의 길을 여는 큰 필요가 있으니 입선 못하였다고 타락심을 두지 말고 6일은 예회를 결석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잘 보라는 의지로 다수 설명을 하고 폐회하니 때는 12시더라. 공부 성적의 등수 1기반하고 좌선반 두 반으로 나눠서 그 1등에서 5등까지, 1등에서 7등까지 성적이 있었네요. 음력 2월 6일 금일은 본회의 2월 중순 예외일이요, 즉 단회일이었다. 조갑종시 사회로 개회하고 출석원을 전명하니 최남경 외 남녀합 27인이러라. 김홍철 씨의 인도로 반야신경을 독창하고 연사를 선택하여 신용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돌아가면서 강연하니 연사는 탁보신갑 유영조 김동일. 근데 교도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제목으로 강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순서에 조갑종 씨와 송벽재 씨의 강연이 있은 후 11시 20분에 폐회하고 조금 그 소풍 쉬었다가 다시 남녀를 나눠 앉히고 남녀를 따로따로 앉혔어요. 송벽조 씨 주기상 따로 단회를 열고 조갑종 씨가 단규 원칙 및 세칙을 낭독하고 또 송벽조 조갑종 씨가 남녀 양편에 대하여 매일 성적조사법을 설명하니 성적조사일기를 집행하는 회원이 약간이니라 산해하니 때는 오후 1시 20분이라. 아마 이때는 영상 그 거기는 글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아마 단원일기 조사법은 집행하는 회원이 약간이라면 몇 사람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뭐 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태조사를 했어요. 검은 콩, 흰 콩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검정콩, 잘했으면 흰 콩. 그래서 검은 콩, 흰 콩으로 가져오면은 그걸 이제 그 기재를 이제 그걸 보고 흰 콩이 몇 개요, 검정 콩이 몇 개요.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한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태조사법을 했고, 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기조사법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음력 2월 26일 금일은 2월 하순의 예외일이었다. 오전 10시에 송벽조 씨의 사회로 개회하고 출석원을 전명하니 김동일 외 남녀 28인이라.
김기천씨 인도로 반야신경을 독창한 후 조갑종씨 등단하여 본관 월말통신을 낭독하고 김기천씨 등단하여 유심무심 대조표. 유심무심이 오늘날 뭐라고 유념무념. 유념무념 대조표와 매일 일기표를 설명하고 동 12시에 회의하다. 자,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우리 영산 성지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영광은 본래 전부 농업부 창립단원이나 모두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금전으로는 매월 단금을 수합하지 못하고 돈 낼 사람이 없어. 재산이 없으니까 남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여자는 밭농사를 짓게 하고 논농사 밭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자본을 확장하기로 하던 바 금월 초 6일은 2월 초 6일은 오전에 예외를 보고 오후에 여자 회원 39명이 이 모전은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삼두럭 세마지기에 비료를 줄세 그 부수자는 짊어진 사람은 부수하고 물을 갖다 주고 계수자는 물을 대는 사람은 계수하여 창왕 분주하더니 1시간이 불과하여 지나지 않아 이걸 마쳤어요. 39명이 하니까 금세 마쳤네요. 26일에 오전은 또 26일에 오전에 예외를 보고 오후에 다 나와서 이 보리밭을 매니 2시에 마쳤어요. 빨리빨리 했네. 그 단결나 힘은 보는 자라 하여금 감동할 만하다. 예전에는 보리밭도 겨울에 맸지요? 맸어요? 예. 요즘은 막 예전에 그 뒤로 이제 제초제를 싹 하고 나니까 보리밭을 한번 밟아주긴 한번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지부 부근 용암천변에 우리 영산 성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을이 용암이야. 그 용암 마을 근변에 산판 14,000평을 구입을 해서 장차 산판을 이걸 잘 여기 산을 개간을 해서 양전 좋은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부 근변에 몇천 평 산을 매듭을 해서 역시 이 밭을 만든 후에 이 곡식을 또는 과수원을 형편대로 여기다가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영산이 되면 14,000평 땅도 사고 여기도 몇천 평도 땅도 사고 땅을 많이 샀네요. 인사동정 이완철씨 신천리 충장소 여기서 신천리는 지금 어디예요? 신흥. 네, 신흥 주임인데 오늘 2월 5일에 영산에 왔다가 6일 그 영산 그 겨울 동선 해제를 보고 7일에 다시 신천리로 돌아갔어요. 김일현 씨는 본월 초 6일 해제를 마치고 사망리 자택으로 돌아. 사망리는 어디였죠? 사막 검문소 있는 데가 사망리죠. 네, 선동훈 씨는 본월 초 5일에 영산에 왔다가 6일날 해제를 보고 7일에 신촌 자택에 돌아갔어요. 신촌은 어디입니까? 신흥 들어가는 마을이 그 있는 거기가 우리 일산 이재철 선진님 마을 그 집도 거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12호를 열심히 달려서 다 읽었네요. 오늘 그 법설 두 편 다 보셨죠? 집에 가셔가지고 민도품 54장, 시행품 56장 한번 다시 좀 여기 그 밑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원문이 이렇고 대통령이 실린 법문이 이렇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은 14호를 읽겠습니다.